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후디니 프로시저럴 모델링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그 후디니를 사용하면서 자주 접하게 대한 중요한 요소들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꼭 모델링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작업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게 될 핵심적인 요소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폴리건 스피어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자, 디바이드라는 노드를 폴리건에 적용되는 그 노드죠. 여기에 보면 그 컴퓨트 듀얼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이 설명을 봐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컴퓨트 듀얼이라는 옵션을 키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축구공 모양의 패턴을 얻을 수 있습니다. 후디니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특히 이렇게 좀 그 의미 자체가 모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켜보면서 익힐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거는 매뉴얼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한번 켜서 보면 이거에 대한 용도가 떠오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패턴을 만들고, 이것도 폴리건 중에 폴리 베벨이라는 옵션을 이용을 해서 아까의 그 패턴에 그 서페이스 같은 거 줬죠. 이거를 좀 줄이면 이 패턴으로부터 이 패턴 라인에 일종의 면을 준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하려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러한 패턴, 그러니까 자, 지금 제가 프리머티브, 후디니에서 프리머티브는 surface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 surface 넘버를 이렇게 키시면 이 surface 넘버 201, 215, 이 surface는 106보다 크죠. 그죠? 그리고 183은 106 surface보다 작고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큰 부분, surface에 색을 놓고 그 사이에 있는 이 작은 surface에 또 다른 색을 넣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까? 후디니에서 그거에 대한 관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크기가 다르죠. 그죠? 여기하고 예를 들어서 이 surface와 여기가 크기가 다르고 이 surface와 이 크기가 다르고, 그죠? 이거와 이거와도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이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 surface를 이러한 surface로부터 분리하기가 더 쉽겠죠. 크기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크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면적이죠. 이 면적을 기준으로 저희가 그 컬러를 어사인 해 보겠습니다. 자, 후디니 노드 중에 이 메이저라는 측정이라는 노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에어리어라는 이 애트리뷰트라고 하죠. 이 애트리뷰트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게 여기서 보는 게 낫겠죠. 이 페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Geometry Spreadsheet이라는 페인이 있어요. 그게 이거고요. 이 노드에 여기에 보시면 스프레드시트 옵션이 있죠. 이거랑 같은 겁니다. 얘랑. 자, 이게 이렇게 같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띄어서 보실 수도 있고, 이쪽에 이렇게 분할을 해서
이 페인을 분할을 해서 뷰포트를 분할을 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자, 이 메이저 로드에 여기 보시면 이 스프레드शी트의 맨 처음에 있는 게 이게 포인트, 이게 포인트고요. 이게 벌텍스, 그리고 이게 서페이스를 의미합니다. 프리머티브. 이게 이제 이 오브젝트에 관한 거고요. 자, 이 포인트를 보시면 이게 포인트죠. 자, 이 포인트 넘버와 포인트, 그죠? 그래서 이 포인트로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포인트가 갖고 있는 값들입니다. 어떤 값이냐면 위치 값이죠. 그죠? 그래서 위치는 이 P라는 포지션의 약자죠. PXYZ라는 포지션 애트리뷰트라고 합니다. 포인트 애트리뷰트라고 해요. 포인트 밑에 있으니까. 그리고 벌텍스 밑에 있는 거는, 지금 벌텍스 밑에 있는 건 벌텍스 너머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이 프리머티브 서페이스에는 이 에어리어라는 애트리뷰트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후디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애트리뷰트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example도 이 애트리뷰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작업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이 폴리 베벨까지 있을 때는 이 프리머티브, 즉 서페이스에 대한 애트리뷰트이 없죠.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거는 특성을 얘기합니다. 서페이스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한 값이 없죠. 근데 이 메이저라는 노드에 왔을 때 에어리어라는 프리머티브 애트리뷰트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포인트 넘버죠. 이 각각의 포인트에 죄송합니다. 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거는 서페이스 넘버죠. 서페이스 96이면 이 96이죠. 이 96의 서페이스 크기입니다. 이게 에어리아, 이 에어리아죠. 그러니까 면적을 얘기합니다. 96의 면적은 이 값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서페이스의 애트리뷰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적합한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서 이 서페이스는 현재 이러한 값을 갖고 있고요. 자, 여기에 저희가 자, 컬러를 한번 컬러 노드로 입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컬러라는 헷갈리니까 이 스페큘러 끄고요. 자, 이 컬러 값을 지금 저희가 포인트에 넣었죠. 그죠? 지금 저희가 이 포인트에 넣은 겁니다. 컬러 값을. 자, 프리머티브, 즉 서페이스죠. 서페이스에 넣게 되면 지금처럼 저희가 서페이스 밑에 애트리뷰트에 CD라는 컬러 애트리뷰트이 생깁니다. 프리머티브 애트리뷰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페이스 애트리뷰트이 컬러 값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포인트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지금 포인트에 들어가게 돼요. 이 컬러가.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CD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애트리뷰트, 컬러에 대한 특성이 이 포인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서페이스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자, 얘를 블랙으로 놓고요. 블랙을 놓고 이 큰 부분에, 이 큰 서페이스에 저희가 블랙 컬러를 입히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메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이건 지금
면적이 큰 순서대로 나온 거고요.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작은 순서대로 나온 겁니다. 어쨌든 이 큰 숫자에 따라서 저희가 이 컬러 값을 입힐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그룹 노드입니다. 그룹 노드. 자, 이 컬러 값을 자세히 보시면 위에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없죠. 즉, 이 메이저까지 왔을 때 그룹이라는 그 애트리뷰트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그룹을 만들려면 그룹 노드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원래 후디니 15까지는 이 그룹 노드가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그룹 노드가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이러한 기능들을 모두 다 갖고 있었습니다. 이 그룹 노드 하나가. 근데 16으로 오면서부터 이 그룹 노드가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졌고 기능이 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전에 썼던 게 남아 있는데요. 남아 있는 것도 지금 보시면 이런 기본적인 기능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보면 크리에이트 있죠. 그룹 크리에이트. 자, 이 그룹 크리에이트과 아까 그룹이라고 했었죠. 여기 제가 그룹이 있고 그룹 크리에이트 있죠. 근데 이 그룹을 선택을 하면 사실은 그룹 크리에이트입니다. 이게 아마 그 지금 16에서는 과도기적으로 예전에 썼던 그룹 노드를 아직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제 생각에 궁극적으로 이거는 사라질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그룹 크리에이트이 지금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그룹 노드를 써서 그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그룹이라는 노드를 하면 여기에 이름이 이렇게 그룹 네임이 그룹2죠. 그죠? 그리고 지금 그룹 타입이 프리머티브, 서페이스죠. 자, 그러면 이 노드에 여기 보시면 프리머티브, 서페이스 프리머티브가 프리머티브 애트리뷰트이 생겼죠. 즉 서페이스 애트리뷰트이 생겼죠. 그룹 2라는 게. 그죠? 여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206하고 209에 블랙 컬러를 입히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 209, 206. 자, 이렇게 타입을 하고 보시면 이게 좀 선택이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209하고 206이 1, 1이고 나머지가 다 0이에요. 1, 1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서페이스는 그룹 2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속할 때는 1, 참이라는 얘기예요. 이 경우에. 그래서 209와 206은 이 그룹 2에 속하고 그 값은 1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0이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얘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그럼 그룹 2에서 그룹 2라는 그 애트리뷰트이 생겼죠. 그죠? 이걸 다 애트리뷰트라고 해요. 특성. 뭐의 특성? 서페이스의 특성입니다. 자, 그럼 컬러로 왔어요. 자, 저희가 여기 블랙을 어사인했죠. 다 블랙이죠. 그죠? 근데 여기 그룹에 이렇게 하면 이 그룹 2라는 게 지금 여기에서부터 내려온 거죠. 그래서 나는 그룹 2에만 블랙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그룹이라는 게 일종의 필터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2에 속한 애들만 블랙으로 하겠다. 이 의미입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러한 같은 크기, 큰 크기의 서페이스에 모두 블랙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단순히 생각하면 지금 이러한 서페이스 넘버를 여기다 다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건 일이 많고 물론 이 상태에서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게 엄청나게
서페이스가 많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하겠죠. 자, 이럴 때 이제 expression을 쓰게 됩니다. 자, 그룹 노드에 보시면 그룹 express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그룹 expression은 vex expression을 사용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후디니는 세 개의 랭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HScript, 그 다음에 vex, 그 다음에 파이썬을 갖고 있는데 후디니 16부터는 그 HScript을 점점 버리는 추세이고요. 원래 HScript이 가장 오래된 스크립트, 그러니까 고유의 스크립트였는데 이제 HScript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HScript을 버리고 vex나 파이썬으로 지금 넘어가는 추세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vex를 많이 지금 후디니 쪽에서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vex 랭귀지는 멀티스레드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즉 코어를 여러 개 써서 병렬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랭귀지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HScript보다. 그래서 지금 vex 쪽으로 점차 다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그룹 익스프레션이라는 노드도 이 vex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했던 그런 비슷한 행위를 여기에서 하되 익스프레션을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 똑같이 이런 그룹 2를 쓸 수 있고요. 자, 한번 똑같이 해보자. 그룹 2라는 거를 여기에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익스프레션을 써서 이거와 같은 효과를 내게끔 그룹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 큰 서페이스에 있는 큰 면적을 갖고 있는 서페이스들이 이 그룹 2에 다 속하게끔 익스프레션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사용할 펑션은 prim이라는 펑션입니다. prim. 자, 요거는 후디니 헬프에 가서 제가 prim이라는 걸 치면 이렇게 vex 펑션 중에 prim이라는 게 있죠. 여기가 지금 vex 펑션들이 좀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prim이라는 펑션이 있고 저는 이 prim은 이렇게 두 개의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예제가 있죠. 이 예제에 따라서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여기 vex 보면 이렇게 세 개의 example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mple이 있어요. 자, 이게 일종의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샘플을 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해라. 그런 차원에서 이런 샘플을 줬는데요. 자, 특히 이제 이런 걸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이게 뭐냐면 element number가 이런 이 엘리먼트들을 얘기합니다. 이 surface 이 엘리먼트. 이게 결국에는 이 엘리먼트 넘프가 이 숫자겠죠. 그죠? 164, 210. 그리고 이게 랜덤이라는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랜덤이라는 펑션의 랜덤 값이라는 거, 이 랜덤이라는 펑션은 그 0하고 1 사이의 값, 그러니까 0부터 뭐 0.1, 뭐 0.245부터 해서 1까지 얘가 만들어내는 펑션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들어가는 값이 이제 이러한 프리미티브 넘버죠, 그죠? 서페이스 넘버가.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뭐 210이 여기 들어가면 랜덤 펑션에 의해서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고요. 그게 0.3보다 작으면
이게 참이 됩니다. 즉 1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1이 예를 들어서 여기 1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랜덤 값이 어떤 값이 나왔을 텐데 그 나온 값이 0.3보다 작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작으면 이게 참이죠. 그러면 이게 1이 됩니다. 2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여기에 2가 들어가고 그 랜덤 값이 나온 게 0.3보다 컸기 때문에 이게 0이죠. 그죠? 그래서 0인 경우에는 이 그룹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프리머티브, 각각의 그러니까 그 프리머티브 넘버들이 여기에 어사인 되면서 랜덤 값으로 나온 값이 0.3보다 작은 것들이 이 그룹 2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러한 애들이 지금 속하게 된 거죠. 그죠? 여기 화면에 노란색으로 선택된 애들이 속하게 되는 애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컬러 값을 하고요. 이 컬러 값을 그룹 2 여기 내려왔죠. 그죠? 그룹 2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룹 2에만 저희가 블랙 값을 이렇게 준 겁니다. 자,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저희가 여기에 이 랜덤 펑션 대신에 이러한 형태는 똑같이 가되 저희가 랜덤 대신에 아까 이 프림이라는 요 값을 요 펑션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비슷한 계산을 해서 거기에 에어리어, 이 큰 부분에 할당되는 에어리어에 있는 서페이스들을 이 그룹 2에 속하게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랜덤 대신에 자, 프림을 사용을 하고요. 프리머티브 펑션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여기에 첫 번째가 이런 두 가지 형태를 취하는데 저희가 두 번째 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트링 지오메트리라고 나오죠. 스트링 지오메트리가 보니까 이 노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노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에어리어라는 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CD죠. 이 CD가 아까 컬러 얘기했죠. 이 예제에서는 컬러를 지금 취하는데 저희는 이 에어리얼이라는 서페이스 애트리뷰트를 여기에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에어리어가 지금 이 메이저라는 노드에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예제를 그대로 하면 자, OP라는 거는 그냥 일종의 그 신텍스인데 이게 아퍼레이터의 약자 같습니다. 어쨌든 obj sphere1 measure1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major1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따온 거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sphere1 즉 여기에 얘기합니다. 즉 obj1 obj 오브젝트 노드의 sphere1에 그 안에 지금 메이저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자, 여기에 저희는 이 노드에서 만들어낸 attribute인 primitive attribute인 area를 사용할 겁니다. 자, area를 사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숫자는요, 이 프리머티브 넘버를 얘기합니다. 이 프리머티브 넘버를 이 넘버를 얘기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 볼게요. 219. 자, 219를 했습니다. 이 그룹 2에 이거를 자, 219를 한번 찾아보죠. 219. 자, 219가 보면
0.117이죠. 그럼 여기에 자 이렇게 하면 얘가 219가 0.189 니까 0.1보다 크겠죠. 크기 때문에 얘는 참이죠. 참이면 그룹 2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엔터를 치면 예, 이게 참이가 되죠. 이 참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룹 2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219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만 1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익스프레션 자체가 이 모든 서페이스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값이 이게 지금 그룹 2라는 게 결국에는 모든 서페이스에 다 들어가죠. 얘가 지금 다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값이 이 펑션이 지금 여기에 각각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219라는 여기에 있는 얘 값을 여기에서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prim이라는 펑션은 219라는 서페이스에 가서 거기에 있는 에어리어 값을 리턴을 합니다. 얘는 리턴을 하게 되면 0.189를 리턴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0.1보다 크니까 참이가 되죠. 그러면 여기만 참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다 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작다 그러면 다 0이 되죠. 그죠? 근데 저희가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값이 결국에는 각각의 서페이스에 이게 적용이 될 때 이 익스프레션이 각각의 서페이스에 여기에 각각의 서페이스 적용이 될 때 이 값이 틀려야 되죠. 이 넘버가 그죠? 예를 들어서 156에 이 익스프레션을 들어가게 되면 이게 219가 아니라 156으로 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숫자로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여기에 변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primnum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게 primitive number라는 겁니다. 이 변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변수 primitive number라는 변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 펑션이 각각의 서페이스에 적용이 될 때 이 넘버 값을 취하게 됩니다. 각각 93, 94, 95 이게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뀌게 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에어리어 값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0.1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원하는 게 이런 219, 213보다 219, 213이 이 펑션에서 참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그룹 2에 속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219를 한번 보시면 219를 보시면 0.18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거의 대부분 0.18에서 뭐 비슷하겠죠. 0.117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런 작은 것들, 예를 들어서 101 같은 경우에는 0.021 그러니까 0.1보다 작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0.1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애들 0.1보다 크고 그러면 얘를 0.1보다 크면 이 그룹 2에 속하게 해라. 이 의미죠. 그죠? 에어리어 값이 어떤 프리머티브의 에어리어 값이 0.1보다 크면 그 프리머티브 그 서페이스를 그룹 2에 속하게 해라. 자, 이게 지금 그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자, 여기에 보면 241을 0.189니까 1이 됐죠. 즉 참이라는 얘기죠. 0.1보다 크다는 얘기죠, 이게. 그리고 이 0이 된 이 그룹 2의 값이 0이 된 애들을 보면 0.1보다 작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그룹 2에 속하지가 않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액티베이션을 하면 컬러를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그룹 2라는 걸 했죠.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면 나중에 이렇게 봤을 때 구분이 안 되죠. 그죠? 그럼 여기에 그룹 뭐 라지 뭐 이렇게 했다고 쳐요. 자, 제가 이 레이블이죠. 이 노드의 레이블 이름을 이 그룹 네임 이름으로 쓰려고 해요. 참, 여기에 그룹 2 대신에 요거를 여기에 쓰려고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OS라 이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 변수 OS라는 거를 $사인 OS를 하시게 되면 이 그룹 라지라는 거를 얘가 여기다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룹 라지가 생겼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그룹 라지를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갖다가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원래 디폴트입니다. 이 포인트가 이렇게 디폴트죠. 근데 저희가 이 그룹 라지는 지금 어디에 속하냐면 프리머티브, 즉 서페이스에 있는 노드 그 애트리뷰시죠. 포인트가 아니라, 포인트에는 없습니다. 서페이스에 있죠, 그룹 라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컬러를 이 그룹이 속해 있는 애는 포인트가 아니라 프리머티브죠. 그죠? 그거를 명심해 두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서페이스 이 익스프레션 보시면 저희가 이러한 변수들 같은 거를 제가 찾았었죠. 이런 거는 여기 헬프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쭉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고요. 이 벡스 랭귀지에 관해서 지금 설명한 것들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using vex expression 설명 중에 access geometry attribute라는 게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 attribute name이라고 해서 vex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포지션을 얘기하고요. 이거는 color, cd 아까 했었죠. 거기에 보면 이거는 포인트 넘버고요. PT가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포인트 넘버고 이거는 프리머티브 넘버입니다. 프리머티브 넘버. 이 변수가 이렇게 있죠. 프리머티브 넘버는 얘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서페이스에. 그리고 포인트 넘버는 이 각각의 이 각 포인트의 넘버. 이게 지금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로테이션 같은 거 얘기하고 오리엔테이션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러한 vex 펑션들을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좀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using vex expression이라고 후디니 16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내서 한번 보시고요. 자, 지금 조금 아까 설명했던 이 OS는 굉장히 유용한 거고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렇게 그룹 익스프레션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이름이 항상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자 이렇게 하면 이거를 자 이렇게 제가 이 OS를 넣고 이 이름을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레이블을 칠 때마다 이 그룹이 생기게끔 그룹 이름이 지정이 되게끔 하려면 항상 이걸 타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하게 되면 지금 이 경우에 이 그룹 익스프레션 1이라는 그룹 노드가 이렇게 생겼죠. 자, 이 이름은 여기에서 따온 거겠죠, 그죠? 그 의미는 이거를 내가 이렇게 만들 때마다 여기에 가서 계속 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나는 항상 여기에 있는 레이블 이름을 이 그룹 네임으로 하겠다. 그럴 때는 여기에 이렇게 하시고 자,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룹 익스프레션을 항상 만들게 되면 항상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프리셋 기능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리셋 이거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myOS라는 프리셋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리셋을 어디에 세이브 하겠냐. 그러니까 이 힙은 이 파일 안에서만 이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하는 거고, 이 후디니 유저 프리퍼런스로 하게 되면 이 후디니 이 파일 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후디니 파일을 오픈을 해도 이게 같이 작동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글로벌하게 적용을 하겠다. 세이브 프리셋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지웁니다. 지우고 그룹 익스프레션을 제가 만들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myOS라는 거를 타입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프리셋을 만들 수 있고 이거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delete preset 해서 myOS를 이렇게 지워도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없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그룹 지금 같은 경우에 같이 이렇게 적용이 됐죠. 이 경우에는 좋은 예가 아니고 아까 그럼 다시 익스프레션으로 가서 자 여기에 제가 항상 $OS 이걸 항상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프리셋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 값 자체를 이거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태를 디폴트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디폴트로. 그러면 이게 글로벌하게 지금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이브를 하게 되면 이러한 프리셋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이 파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후디니 파일을 오픈을 해서 작업을 할 때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이걸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프리셋이나 permanent default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커스텀화 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 자, 그러면 나머지 작업을 마무리하죠. 자, 여기에 보면 저희가 자, 이렇게 블랙 컬러를 큰 서페이스에 적용을 했고, 그러면 이 나머지에다가도 저희가 컬러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반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죠? 저희가 이거를 똑같이 카피를 해서 여기에 연결을 한 다음에 이거를 반대로 하게 되면, 그리고 이 이름을 다르게 지정을 해주면
저희가 이게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후디니는 같은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그룹 노드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 보면 그룹 컴바인이라는 이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일단 이해하기 쉽게 자, 여기에서 저희가 그룹 라지라는 걸 만들었죠. 그죠? 만들고 이 그룹 컴바인이라는 걸 통해서 이 그룹 라지는 여기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 작은 그룹들을 형성이 되게끔 여기에 우리가 만들려면 자, 여기에 보시면 그룹 라지 있고 스몰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제가 그룹 라지는 여기에서 온 거죠. 그리고 그룹 스몰은 제가 여기서 만든 겁니다. 새로 만든 건데 이퀄이죠. 그죠? 즉 그룹 라지는 그룹 스몰하고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같이 선택이 됐죠. 그죠? 여기서도 선택이 됐는데 자, 여기는 아니죠. 그룹 라지는 이 펑션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이 됐죠. 여기도 보면 같이 선택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 equal이 아니라 not equal이라는 의미입니다. not equal로 되면 즉 이 그룹 라지에 속하지 않은 애들만 이러한 그룹 스몰에 속하게 해라. 그 의미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결국에 여기에 보시면 최종적으로 attribute이 두 개 생겼죠. 그룹 라지와 그룹 스몰이 생겼고 그룹 라지와 스몰은 서로 이렇게 다른 값을 취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컬러 값을 저희가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컬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컬러 노드를 사용해도 되고 자, 이 컬러 노드뿐만이 아니라 이 프리모티브라는 노드가 있어요. 프리모티브는 저희가 뭐라 그랬죠? 이게 일종의 서페이스라는 의미죠. 그죠? 어쨌든 이 프리모티브라는 노드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프리모티브라는 노드가 있고 거기에 저희가 프리모티브에 접근을 해서 애트리뷰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컬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add 컬러를 하게 되면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컬러 값을 적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원하는 거는 스몰이죠. 그죠? 스몰에 스몰 그룹만 이 컬러 값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익스프레션으로 묶여 있죠. 그죠? 이게.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 클릭을 해서 딜리트 채널을 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을 다 지워 주시고요.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컬러 노드나 지금 이것만 봐서는 컬러 노드나 프리모티브 노드나 그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컬러는 이 컬러만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이 프리모티브는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알파 채널도 넣을 수 있고 텍스처도 넣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 프리모티브 노드는 이 서페이스, 즉 이 프리모티브 단계로만 접근이 가능하고요. 다른 점은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리모티브 뿐만이 아니라 포인트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지금 프리모티브에만 해당되는 그룹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거 프리모티브를 했지만 이게 포인트 컬러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서페이스에 컬러를 넣는 방식은 이렇게 컬러 노드도 해도 되고 프리모티브 노드로 해도 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굉장히 그 중요한 것들을 지금 공부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프리모티브입니다. attribute입니다. attribute. 그래서 이 surface, 이 primitive라는 이 surface가 이러한 그 attribute를 갖고 있고, 이러한 attribute의 값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꼭 surface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런 포인트에도 여러분들이 attribute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디니의 가장 핵심적인 그 요소 중에 하나인 attribute를 잘 사용을 해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후디니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그 파워풀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중요한 내용을 했고요. 잘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보충으로 그 조금 아까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이 익스프레션에서 이 패스 있죠, 그죠? 이 패스를 보면 obj, sphere 1, measure 1 이렇게 했죠, 그죠? 이게 지금 절대 패스라고 합니다. 절대 패스. 근데 이 절대 패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바꿨어요. 이름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얘가 작동을 안 하죠, 그죠? 지금 스피어 1이 사라졌으니까 지금 볼로 바뀌었죠. 저 얘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대 경로를 사용하기보다는 상대 경로를 사용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상대 경로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점점이란 얘기는 지금 이 그룹 익스프레션 얘죠. 얘의 그 밖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점이면 이 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여기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 익스프레션이죠. 그 그룹 익스프레션 안, 이 노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공간이 이 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점점으로 하게 되면 이 공간, 이 그룹 익스프레션 밖으로 나와서 이 공간, 제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이죠. 이 공간을 얘기합니다. 이 공간에 있는 이 노드, 이거죠, 그죠? 이 안에서는 measure 1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만약에 치게 되면 상대 경로를, 그 말은 뭐냐면 이 그룹 익스프레션, 지금 제가 그룹 라지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 안에서 measure 1을 찾아라 그러는데 measure 1이 없죠, 노드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measure 1을 찾아내려면 이 상태에서 이 노드에서 이 measure 1을 찾으려면 상대 경로가 이렇게 점점 슬래시를 해야 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상대 경로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이 measure 1이 아니라 이 볼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이렇게 하면 이 볼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상대 경로를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 컬러 노드와 프리모티브 노드를 이용을 해서 또 여기에 이 그룹 애트리뷰트를 이용을 해서 컬러 값을 각각 다르게 줬죠.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연습을 해볼 수 있어요. 예전에 했던 폴리 익스트루드 있죠. 폴리 익스트루드를 써서 예를 들어서 이 블랙 에어리어만 밖으로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룹 라지죠. 라지를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얘는 스몰, 빨간 부분이죠, 그죠? 빨간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자,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익스트루드를 이 그룹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내용이었습니다.